경쟁업체가 저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도 가보고 뭐 탄원서도 써보고 했는데도 이 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인정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처음 사장 연구소의 대표이자 마케팅 블랙홀 개념편의 작가님이자 12년간의 사전 5기 사업경험부자 표진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준비된 창업을 돕고 있는 처음 사장 연구소의 스몰 브랜딩 메이커 표진석입니다. 스몰 브랜딩 메이커는 나만의 브랜드 사업을 꿈꾸고 있는 그 처음 창업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6주 동안 체계적인 브랜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세팅에 필요한 5가지 전략, 컨셉, 포지션, 상품 기획, 판매 기획, 그리고 브랜드 퍼널, 피드백까지 해서 브랜드를 세팅해 나가는 기초 작업을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시고 오늘 좀 주제가 뭐 저희 이제 채널에도 좀 맞게 준비된 창업을 위한 창업 전략 5가지와 창업자의 마인드셋을 이야기해 주시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이력 중에 마케팅 블랙홀이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마케팅 블랙홀이라는 책은 일단은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마케팅 책이나 브랜드 책을 보면은 너무 추상적인 이론들만 가득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2년 정도 회사도 다니고 창업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이론들이랑 실제랑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그 개념을 써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전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전략을 좀 말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스레드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처음 창업을 하신다면은 어떤 창업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작정 창업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소 더디지만 준비된 창업을 한다. 저는 이게 반반인 창업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 저는 그런 반입니다. 처음에 저도 시작이 일단 해보자 열정만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준비된 창업 없이 좀 열정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창업이라는 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우리가 처음 창업하다 보면 좀 열정이 눈이 머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준비되지 않는 창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된 창업을 하면은 사람들의 좀 돈과 시간을 줄여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작정 시작하시는다는 분이 40%가 되더라고요.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저도 놀랐어요. 아, 대부분 또 다른 분들은 또 무작정 창업하시는 비율이 높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이제 외식 업종,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허들이 되게 낮게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하고 서비스 잘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은 다 각 잡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 각을 못 잡으니까 자영업자의 폐점률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올려주신 게 컨셉, 포지셔닝, 상품 기획, 판매 기획, 브랜드 퍼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한 3가지의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타겟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컨셉 잡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 매장을 조금 빗대서 보자면은 제가 라냐라는 유러피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 제가 카피가 있거든요. 낯선 곳, 낯선 맛, 낯선 사람들이라는 컨셉의 식당인데 낯선 유럽 음식들을 맛있고 재밌게 다양한 분들과 즐기자 이런 컨셉을 설정했어요. 두 번째는 타겟 설정이라는 말이 우리는 대부분 타겟 설정한다면은 뭐 30대 뭐 맞아요. 대기업 직장인이
되게 두루뭉술하고 뭐 이렇게 네. 뭐 어디 가다가 네. 먹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하는 방식은 조금 예전 방식. 지금은 고객의 문제를 딱 정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인 컨셉이 나와야 된다. 조금 비즈니스 하는데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포지셔닝은 어떤 걸까요? 이 포지션이라는 말은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포지션된 음식이 저가형 음식들도 있고 중가형 음식도 있고 고가형 음식도 있잖아요. 네. 음식은 저가지만 인테리어는 좀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거기에 저렴한 음식만 먹는 사람도 있고 질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네. 고급적인 분위기를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의 솔루션 컨셉이나 솔루션이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는 어떤 나이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음식점은 여기다 포지션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포지션을 딱 잡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 기획이라고 하면은 상품 기획이라는 게 또 거기서 4가지가 파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력 상품, 세 번째는 깔아두는 상품, 네 번째는 서비스 상품. 이렇게 4가지 구성이 돼야 돼요. 상품 기획 안 하고 메뉴판 설정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객단가가 낮아요. 객단가가 높아질 수가 없어.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계속 10,000원짜리만 계속 팔게 되는 거고, 객단가가 높아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부침이 많아져요. 판매 기획에도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배달을 예를 들면은 미끼 상품인데 이거를 내가 리뷰를 많이 쌓아야겠다. 네. 그러면은 내가 원가가 마진을 많이 보지 않고 한 5% 보고 서비스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주력 미끼 서비스 깔아두는 상품이라는 이 개념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판매를 기획할 수가 없거든요. 브랜드 퍼널이라고 말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마지막 단계인가요?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브랜드 퍼널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를 들면은 네. 그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인지, 흥미를 갖고 검색한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재구매로 이어지는 이 퍼널이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인지할 때는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블로그나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이 5가지 퍼널을 통해서 고객이 유입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설득이 되게끔 해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각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나만의 컨셉이 뭔지, 두 번째는 컨셉에 맞는 포지션이 어디일까 스스로 생각해서 정해보고, 상품 기획을 할 때는 미끼 상품 뭘로 할까, 주력 상품 뭘로 하지, 깔아두는 상품 뭘로 할까, 상품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만의 전략을 꼭 만들어서 네. 준비된 창업을 하시면 좋겠다. 창업 전에 또 당연히 좀 갖춰야 할 창업자의 마인드셋,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은 어떤 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되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일단 매출이 되고 돈이 돼야지 그 이후에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은 당연히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원하는 매출이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포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업은 영리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기업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매니지먼트 책을 쓸 때 당시도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사회적으로는 창업하면 돈 벌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창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고지 않은가. 경쟁하지 않고 창조하기라는 문구도 예.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걸까요? 경쟁이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자영업자분 저 집이랑 우리는 경쟁하는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영업에서 경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쟁은 삼성이나 애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을 하지 말고 좀 차별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벤치마킹이 아니라 모델링 하기도 이런 같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이제 뭐 남의 거를 이제 뭐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모델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거기서 잘 되는 거를 따라서 나한테 적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따라한 그거 자체에 대한 숨은 전략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음식만 맛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인테리어나 서비스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이 아니라 모델링을 해서 나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본질 추구하기는 어떤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기를 싼 걸 바꾼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처음엔 잘 되다가 망가지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원래 음식점의 본질은 맛인데 잘 나가는 고기 메뉴에 고기를 바꾸면서 마진율을 높이는 그 방식이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초심을 유지한다?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장사보다 사업으로 보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채널이 이제 그냥 단순 자영업자가 아니라 강한 소상공인, 음식 사업가를 꿈꾸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조금 꽂히더라고요. 장사보다 사업으로 보기. 어떤 말씀일까요? 장사로 보면은 개별적 메뉴에 대해서 마진율을 생각해요. 이것 팔아서 얼마 남지? 개별적인 어떤 음식 팔아서 얼마 남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가 작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음식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다 프랜차이즈 하고 싶지 개인 자영업 해가지고 여기서 한 달에 뭐 200~300 벌라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어떤 한 개에 집중하기보단 전체적인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 비즈니스를 팔 수 있는 쪽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사업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1인 자영업자에서 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 전문가는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하면은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요거를 또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랑 이 전문적인 머리랑은 또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가 잘 돼도 이걸 누군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판매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판매하기 힘든 거예요. 남에게 맡기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네. 요리사마다 또 맛이 틀려지는 그런 메뉴들이 또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면은 어떤 소스도 얼마 내야 돼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은 맡기가 힘들죠. 매출이 얼마일 때 직원을 써야 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매출 1,000만 원만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만들고 나서는 2,000 가는 건 좀 쉬워요. 직원을 쓰면은 제가 가져가는 이익률이 줄어드니까 직원을 안 쓰고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3,000까지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3,000 이상 하려면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을 줄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처음 하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을 줄이면서 오늘 일요일인데 쉬자 이러면서 점점 일을 줄이고 하니까 매출이 처음 올라왔던 게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2,000일 때 내가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3,000, 4,000 찍을 때의 그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쭉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니까 아무리 처음에 우리가 쭉 매출 올라가도 떨어지는 게 되는 구간이 다시 나와버린다.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말씀 주셨는데 이제 대표님도 창업을 되게 7,8기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창업도 거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에피소드와 그걸 좀 이제 극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대표님으로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런 에피소드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창업한 게 한 25 좀 했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창업했어요. 근데 그때 식품위생법 올라가지고 벌금을 100만 원 물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집 홈메이드라는 게 집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경쟁업체가 저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도 가보고 탄원서도 써보고 했는데도 이 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인정이 없더라고요. 저희 또 이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청년상인 읽기 권해주고 싶은 책 소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제 대표님이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책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책 첫 장에 나와요. 그 기업은 영리 조직이 아니다. 요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좀 큰 게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매니지먼트라는 게 필요하다. 요 책을 보고 나서 그런 개념이 확실히 잡혔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보는 눈도 달라지고 추상적으로 알았던 개념이 아니라 또 이론적으로 좀 정립이 되니까 좀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요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하영 원장님이라고 되게 성공하신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거라고 이렇게 맞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책은 읽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만 읽었어요 책을. 근데 제 것을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딱 그 개념을 딱 듣는 순간 책은 작가랑 대화하려고 우리가 읽는 건데 내가 그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에 없는 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컨셉을 잡는데 좀 시간이 저희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셉을 이제 확정하고 7월 달 중으로 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저희 목표는 처음 사장 하시는 분들을 100명을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퍼스트 CEO 100이라는 거를 딱 목표 문구를 써가지고 그걸 좀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보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 상인 읽기에 이제 팟캐스트 첫 게스트로 처음 사장 연구소 대표님이자 작가님 정말 좀 유익한 얘기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